지난 시간에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야기하고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물론 조금 더 요령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오늘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할 얘기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 거기서 구간을 잘라서 닫힌 구간에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 함수의 연속할 때 했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항상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있다는 건 연속할 때 했으니까 이제 그걸 구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첫 번째로 배운 게 어디냐면 2차 함수일 때예요. 1학년 때 했던 거지만 잠깐 읊고 가자면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정의역의 범위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범위가 없으면 최소값만 있던가 최대값만 있어요.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고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범위가 만약에 있으면 즉 구간이 존재하면 닫힌 구간 알파 베타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면 대칭축의 위치를 먼저 봐야죠. 그래서 똑같이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고 여기 꼭지점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 꼭지점인데 범위가 주어지기를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면 얘는 요때가 최대고 요때가 최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범위가 주어지기를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면 이때는 이게 최대고 얘가 최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쪽 끝에 경계값이 아니라 중간에 꼭지점에서 최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입에 버릇처럼 붙어있는 게 뭐였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대칭축의 위치를 먼저 보는 거다 였고요. 이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로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고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경우엔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배운 걸로 따지자면 이 점은 바로 극소점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차수가 높은 다항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을 때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극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요. 주어진 범위 안에 극점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극점이 최대거나 최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살펴보자는 이야기고요. 2차의 경우엔 극점이 딸랑 한 개밖에 없고 이 극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범위 안에 극점 없으면 양쪽 경계값으로 끝나잖아요. 다항함수도 다 마찬가지인 거지. 극점이라는 곳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3차 함수 곡선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극대점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극대에서 극소 사이에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지기를 극점이 없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냥 양쪽 끝에 경계값으로 해결하시면 되는데 범위가 주어지기를 이렇게 극점을 포함한 상태로 주어지는 거지. 이러면 얘가 최대값인 거고요. 이거 둘 중에 작은 게 최소인 거예요. 2차 함수는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축에서 멀리 떨어진 게 더 많이 커졌을 거라서 굳이 양쪽 끝의 값을 다 안 살펴보셔도 어디서 최대일 건지 알 수 있는데 3차 이상에서는 특별한 경우는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모른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최대라고 보고 최소는 얘랑 얘 중에 실제로 찾아서 더 작은 걸 고르셔야 되고요. 범위가 주어지기를 아예 뭐 이런 식으로 노란색처럼 최대 최소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면 얘하고 얘 중에 큰 게 최대겠지 얘하고 얘 중에 작은 게 최소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어떻게밖에 말할 수가 없냐면 구간 내에 극점이 있으면 극값 전부 다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어차피 닫힌 구간으로 주어질 테니까 양쪽 끝에 함수값, 경계값까지 다 찾자는 이야기예요. 구간 안에 있는 극점 다 찾고 양쪽 끝에 경계값까지 다 찾아서 걔네들 중에 제일 큰 거, 걔네들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골라서 해결하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이게 끝이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를 풀려면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리시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프 그려놓고 정역의 범위에 따라서 선 싹 그어서 어디가 최대일지 어디가 최소일지 살펴보시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은 팁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3차함수 곡선의 특징인데 뭐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극대 극소가 모두 있는 거.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극대점이고 여기가 극소점이고 극대와 극소의 딱 가운데 있는 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3차함수 곡선은 점대칭이에요.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랑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180도로 돌리면 딱 겹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름도 있는 점이긴 한데 뭐 수학2에서 저 점에 대한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고 있자면 얘를 변곡점 이렇게 불러요.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한 곡선이고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점, 그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3차함수는 항상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니까 선을 이렇게 그어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살펴보시면 이렇게 둘이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극소점에서 요 길이만큼 좀 더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수값을 살펴보면 얘랑 똑같은 녀석이 나와요. 극대값, 극소값 언젠간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질 텐데 그때 그 x좌표의 간격을 보면 극대 극소 사이를 두 칸이라고 치면 한 칸을 더 가면 된다고요. 항상 2대 1이라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로 극소, 극대, 다시 극소값이랑 같아지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림 표면에 여기 요점 x좌표도 살펴보시면 2대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되어 있는 책마다 요것이 2대 1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가운데 변곡점까지 잘라가지고 이거 4개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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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3차 함수라는 건 항상 이렇게 이런 모양새를 유지한 상태로 곡선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그려서 범위가 주어져 있다고 치면 좀 그림을 빨리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도 좀 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막 예를 들어서 fx가 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 뭐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뭐 범위가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1에서 5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쳐다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안에 극점 있는지 보시고 극값 다 찾고 경계값 찾고 뭐 이렇게 원래는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끝에 더하기 5가 붙어 있는데 이 더하기 5는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는 거라서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이거 먼저 보는 거거든요. 이거 상수항 빼고 나머지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제곱에 x-3 그리고 뒤에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거든요. 그럼 더하기 5는 말한 것처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면 돼요. 보니까 x축이랑 0에서 접했고 3에서 한 번 만났거든. 0, 0, 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때 0에서 접했고 3에서 한 번 만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얘가 x축은 아니고요. 얘가 y는 5라는 직선이더라 라는 거지. 이걸 5만큼 평행이동 할 거거든. 그래서 요점의 x좌표는 0이고 요점 x좌표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고 나서 방금 이야기한 요 사실 때문에 요점 x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진 거잖아요. 이 간격이 2대 1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점 x좌표는 2구나 라는 게 금세 찾아진다는 거예요. 굳이 미분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요. 마이너스 1은 극소가 2고요. 극대가 0이야. 그럼 여기서 한 칸 더 갈 거잖아요. 다시 요점 x좌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죠. 똑같이 2대 1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지나서 4 지나서 5까지니까 5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뭐.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2 집어넣으셔도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뭐 마이너스 1이 산수하기는 조금 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최소값 찾으시면 되고 5 집어넣어서 최대값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두고 구간 잘 잘라서 최대값, 최소값 살펴보시면 되고요. 3차의 경우에는 항상 이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최대, 최소에서 뿐만 아니라 뭐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든 뭐 접선 뭐 하는 문제든 항상 요 2대1이라는 숫자 기억하시고 나중에 적분하러 가서 요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증명하는 건 거기 가서 할 거니까 거기 가서도 귀찮으면 안 하고요. 아무튼 이건 외워두시면 꽤 좋은 거고 이건 거의 모든 참고서에 다 나올 거예요. 안 나와도 수업할 때는 거의 다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혼자 모르고 계시면 결국 혼자 모르는 게 돼요. 이거는 책에 없더라도 꼭 알아두셔야 될 녀석입니다. 나머지 비슷한 비율들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문제를 몇 개 풀러 가보죠. 유형 12번부터입니다.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 풀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이게 왜 이래? 구간 마이너스 2하고 2예요. 닫힌 구간이고요. 3차 함수 나와 있고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보세요예요. 그럼 저거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차피 주어진 범위 안에 극점이 있는지 살피셔야 되고 극값도 다 찾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프를 그리든 뭘 하든 일단 미분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f'x를 먼저 찾아보면 6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6으로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0 되는 값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 그죠? 그럼 f'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0이 되거든요. 3차인데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대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다 극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걸로 봐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극대가 먼저 나올 거고 극소가 뒤에 나올 거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보고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때문에 찝고 가자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그랬고요. 여기 1이라고 그랬거든요. x좌표의 간격이 3이에요. 그럼 다시 극대값이랑 똑같아지는 요 점 있죠? 요 점까지의 간격은 얼마일 거냐면 2분의 3이겠죠? 여기 3이니까 2대 1이어야 되거든. 3이야? 2분의 3이야. 2분의 3이야? 1.5야. 여기 2.5예요. 요 점 x좌표가 2.5라고요. 2분의 5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범위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2에서 2다 그랬어요. 그럼 저거 가지고 범위를 잘라보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고요. 2는 모르긴 몰라도 얘보다는 앞에 있겠죠. 즉 함수가 살아남길 누가 살아남는다면 요만큼만 살아남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은 요 순간이에요. 최소가 되는 순간은 요 순간입니다. 얘는 안 찾아오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만 딱 그릴 수 있으면 수고로움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넣어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4차 함수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잠깐 눈으로만 보고 가자면 491번인데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죠. fx가 4차항, 2차항, 상수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 이렇게 불렀어요. 짝함수 이렇게 부른다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또는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이면서
최소값을 갖는 점이 두 개 있었다는 건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좌우로 완전히 대칭인. 여기가 y축이고 그럼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일 거예요. 알파랑 베타를 둘이 더하면 0이 될 거다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유형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극소, 극대, 극소. 아마 간격을 따져보자면 얘가 더 멀 거야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얘랑 얘 중에 요 간격이 더 크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근데 만약에 극소값이 둘이 같은 곡선이라면 얘네들이 함수값이 같다면 여기 극소, 여기 극소, 여기 딱 한 가운데 극대가 들어있을 거야 정도는 좀 느낌이 오죠. 그죠? 좌우로 대칭 녀석이 될 거니까요.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엔 다 짝수차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대칭인 곡선이 돼야 되고 좌우로 대칭인 곡선은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좌우로 대칭인 곡선도 있을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되는 순간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두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럼 얘랑 얘를 찾는 방법은 뭐 당연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값 찾아서 아마 하나는 0일 거고 나머지 두 개가 얘랑 얘겠죠? 그걸로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합시다. 더 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파랑 베타 정도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는 또 4차 함수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이 1일 때 그랬거든요. 이거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4차 함수는 차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양수, 최고차항 계속 양수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마치 2차 함수도 주어진 범위가 없으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은 존재하잖아요. 최대값이 없는 거지. 4차도 마찬가지라고요. 특별히 범위가 없어도 최소값 정도는 존재할 수 있고요. 극소값 둘 중에 더 작은 녀석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결국 그래프 그려서 극점 찾으세요라는 말이니까 저 정도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가서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도 사실은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활용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떤 미지수로 나타내면 되겠죠? 하나의 문자로. 아마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될 텐데 그거의 최대값 찾으세요거든요. 무조건 최대값 찾으세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t의 범위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 없이 그냥 최대값만 찾으시면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다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활용 문제에서는 얘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지만 식으로 나타내는 건 나타내는 거고 그 미지수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도 꽤 중요한 녀석이어서 뭐 혹시 서술형 같은 거 나오면 당연히 안 쓰면 감점 왕창 당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찾으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범위를 찾는 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너무 유명한 문제여서 이 정도는 한 번씩들 풀어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고요. 저 포물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면서 한 변의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야기하는 거겠다. 그렇죠? 이 노란색 직사각형. 이 녀석의 넓이 구하세요라는 말이니까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좌표가 4개죠. 꼭지점 4개니까. 근데 이거 4개는 넷 중에 한 놈이 누구인지만 정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직사각형은 알아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나머지 4개도 다 정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놈만 잘 정하시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만만한 요 녀석의 좌표를 t, 0이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 좌표들을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도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넓이 구하래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곱하시면 넓이 나오게 될 거고요. 대신에 t의 범위는 뭐라고요? 제가 하필이면 여기 x축 양의 방향 위에 있는 점을 골랐으니까 0에서 2 사이에 t가 들어있더라. 요거 하나 조심하셔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시면 되고, 좌표이기 때문에 요점의 y좌표는 음수예요. 그거 하나 조심하셔서 최대, 최소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뭐 예쁜 그림들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풀어보시면 되고요. 옆에 유형업에 보시면 유형 16번 정도가 15번은 하시고 16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계속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녀석들인데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고요.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f' 가지고 fx 찾으란 이야기야. 그럼 이거 도함수란 이야기고요. 이걸로 fx 그래프를 찾으려면 우린 뭐만 보면 돼? 이거의 부호만 보면 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려고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 되는 점이고 여기가 0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 점의 좌우에서 f' 양수고 음수고 음수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잠깐 접선의 기회가 0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좀 동그랗게 그려보면 올라왔다가 내려오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그려놓고 나서 그럼 도대체 x축은 어디 있나요? x축은 몰라요. 어디 있는지. x축을 모르는 이유는 fx를 미분하면 이 녀석의 상수항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사라진 상태의 녀석을 보고 다시 원래 걸 찾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 할 얘기지만 적분상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x축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한 말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그래프의 개형이잖아요. 생긴 모양이 어떻게냐 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애들 다 아니고 이 녀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x축을 그냥 임의로 여기다 그린 건데 이거 x축의 위치가 여기라고 보장 못해요. 그냥 생긴 게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1에서 극점 갔고요. 1에서 잠깐 멈추고 계속 내려가는 이런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 뭐 이 정도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에 나오는 건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인데 그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보시면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정식의 활용부터 보시면 이게 한국말인데 약간 어색하죠?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방정식에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까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뭐 이제 3차 이상이에요. 고차 방정식은 첫 번째는 방정식을 푸는 거지. 1학년 때 하던 건데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그죠? 뭐 특별한 경우에 뭐 보기차식이라던가 치환하는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을 푸는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녀석만 만났을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풀라고 해놓고선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주진 않거든요. 우리가 만나기를 인수분해 되는 애들만 만나서 그렇지 실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3차 방정식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될 녀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즉 해를 찾을 수 없으면 손 놓고 말 거냐? 그게 아니라 해가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언제 했었냐면 사이값 정리할 때 했던 거죠.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데서 우리 뭐 얘기했냐면
FA랑 물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랑 곱해서 0보다 작다면 A와 B 사이에 0이 되는 순간이 있다. 즉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근이 존재하는 구간 찾을 때 양쪽 끝에 경계값 집어넣어서 부호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자는 이야기예요. 해를 찾을 수 없을 땐 이렇게 해서 구간이라도 한번 찾아보자인데 여기서 할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구간을 찾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몇 개를 찾아야 되느냐 인 거지. 도대체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이길래 도대체 이런 짓을 몇 번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단어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방정식은 풀 수가 없고 방정식을 풀 수 없으니까 해가 몇 개 있는지 정도나 그래프 그려가지고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 이건 y는 fx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교점의 개수. 방정식에서 실근이라는 건 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y는 fx랑 y는 0 교점 x좌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가 x축이랑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 살펴보시면 그게 실근의 개수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해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린 계속 뭐 3차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3차 함수, 3차 방정식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총 3가지였어요. 하나는 이거였고 또 하나는 잠깐 올라가다 멈춘 거였고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3가지인데 저 중에 x축과의 교점 이야기하는 중이거든요. 밑에 있는 2개는 이건 뭐 x축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만나자면 한 군데에서밖에 못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2개 같은 경우엔 실근이 1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2개라는 건 극점이 없는 녀석의 경우엔 3차예요. 극점이 없는 3차 방정식, 3차 함수의 경우엔 실근이 1개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저 따위로 생겨 먹었으니까. 근데 극점이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교점이 하나고요. 많으면 3개까지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역시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고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라서 x축이랑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실근이 무조건 하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만 조금 뜯어와서 다시 보시면 극대, 극소에 얘는 교점이 3개, 요거는 교점이 2개, 요거는 교점이 1개, 얘도 교점이 1개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제가 옆으로 그은 선은 x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걸 x축이라고 보면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상황 이렇게 순서대로 그림을 다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 1번 그림이나 5번 그림의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x축과의 교점이 1개예요. 한 번밖에 안 만났고요.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얘도 보면 여기서 하나 만났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교점이 1개라는 건 다시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면 실근도 1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실근이 1개니까 이걸로 해결은 될 텐데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면 좋지만 굳이 이걸 식으로 좀 찾아보고 싶은가 봐.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른 2, 3, 4번이랑 1번, 5번의 차이는 결국 뭐였냐면 극대점과 극소점의 위치더라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보자는 이야기고 1번 상황의 경우에 이걸로 봅시다. 1번 상황의 경우엔 극대 극소가 모두 다 음의 값을 가져요. 5번 상황의 경우엔 극대값 극소값이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5번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해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니까 곱해서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교점은 두 개고요. 여기랑 여기든가 아니면 여기랑 여기든가. 여기도 보면 물론 하나가 접점이고 하나가 그냥 교점, 하나가 접점이고 하나 그냥 교점. 어쨌든 교점 두 개니까 실근도 크게 보면 두 개예요. 근데 이것도 이거랑 똑같이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비교해 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야. 극대값이 0이든가 극소값이 0이에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0이더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세 번째. 얘 같은 경우엔 교점 3개야. 실근도 3개야.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인 거 뻔히 알지만 그냥 곱해서 0보다 작더라. 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길게 돌아왔는데 결국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건 식으로 어떻게 찾냐면 이걸로 찾겠다는 거예요. 극대값, 극소값 찾아서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요. 3차 방정식이 실근 2개 있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0이라고. 이렇게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3차 방정식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 극대, 극소가 없든가 있어도 둘이 부호가 같아.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뭐 3차 방정식이 실근이 2개 있도록 하는 A 값을 찾으세요. 뭐 실근이 1개 있도록 하는 뭐 A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국 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물어보는 건 맨날 실근이긴 하지만 쓴 김에 허근의 개수도 이야기를 좀 하자면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 허근 합쳐서 근은 3개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는 실근이 3개이기 때문에 얘는 허근이 없어요. 빤개. 실근이 2개 있는 경우는 이때는 허근이 없어요. 허근이 1개가 아니라고요. 실계수 방정식이라서 허근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것에 켤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허근이 하나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근이 2개라고 했지만 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셋 중에 2개가 같아서 중근이라서 2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실근이 3개인 게 맞고 실근 3개에 중근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의 경우엔 얘하고 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엔 진짜로 이제 실근이 하나니까 서로 켤레인 허근 2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극점 없는 경우도 실근이 하나의 녀석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허근이 2개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누구냐면 얘거든요. 여기 요거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순간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요 녀석의 경우엔 실근이 하나인 거 맞지만 허근이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삼중근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x-1의 세제곱은 0 이런 거잖아요. 이거 111 이렇게가 근인 거야. 허근 없습니다. 실근이 다 1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삼중근인 거지 허근이 없다. 똑같이 실근이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허근이 2개인 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하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 가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첫 번째 건데 (3차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방금 설명한 것에 따르자면 좌변에 있는 거 통째로 fx라고 두고 저 녀석의 극대값이랑 극소값 찾아서 곱하면 0보다 작다. 이걸로 k의 범위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결국은 k의 범위를 찾는 거라서 이 k를 우변으로 던지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가 k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방정식이 세실근 갖는다는 건 이 방정식이 세실근 갖는 거와 같아요. 그럼 이 방정식이 세실근을 갖는다는 건 이거랑 이것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랑 같아요. 그럼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세 개면 되는데 얘는 상수함수죠. x가 없잖아요. 그냥 x축이 평행한 이렇게 생긴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그림만 잘 그리면 교점 3개 있게끔 선 옆으로 그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요 녀석의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림 그리는 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는데 그거랑 하필이면 숫자가 거의 똑같죠. 상수항 더하기 2는 그냥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2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x제곱에 x-3 여기에 더하기 2였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고? 0, 0, 3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0이고 얘랑 똑같아지는 요 점의 x좌표가 3이에요. 그럼 극소점의 x좌표 얼마냐면 2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물론 극소점이랑 또 같아지는 점의 x좌표는 -1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0, 0, 3이라고 하고 내가 그림 그렸지만 얘는 실제로는 x축이 아니라 2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점의 y좌표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점의 y좌표도 찾아야죠. 어차피 극소가 필요하니까. 2 대입해보면 뭐 여기다 대입할까요? 4 -1 더하기 2니까 -2네요.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렸더니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2인 3차 함수 곡선이 돼요. 얘랑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눈에 보이죠? k는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2보다는 커야죠. 그래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2보다 크고 2보다 작더라.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k의 범위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거 가지고 극대값 극소값을 찾으시면 2-k, -2-k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똑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부등식을 푸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식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무턱대고 극대극소 찾는다는 걸 그냥 뭐랄까 너무 딱딱하게 외우고 그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림 그려서 교점 찾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할까를 생각해 보면 K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 K만 절로 던지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그림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이제 만나도록 해보시면 좀 더 괜찮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옆에도 보시면 거의 똑같은데 555번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한 개의 음근이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 그랬거든. 방금 거랑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방금은 그냥 3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는 0보다 작은 거랑 0보다 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 극소점만 찾으면 될 게 아니라 y 절편도 찾으셔야 돼요. a만 우변으로 던질 거야. a의 범위를 구하세요.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는 a 이렇게 해놓고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려서 y축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2번 만나도록 해보자. 예요. 그래서 얘부터 그림을 그려볼 텐데 얘는 정말로 인수분해가 딱 되죠. 0하고 0하고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0, 0, 2분의 3 x축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0이야. 여기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 얼마냐면 1이어야죠. 2대 1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세 군데에서 만나긴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필요하긴 할 텐데 1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y는 a 그어가지고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2번. 그림 어떻게 생기면 돼요? 이렇게 생기면 되네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요거보다는 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요거보다는 밑에. X축보다만 밑에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극대극소 사이에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거를 한 개의 음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 아니라 한 근은 2분의 1보다 작고 서로 다른 두 근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버렸으면 이제는 2분의 1보다 작으냐 크냐를 이야기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x는 2분의 1이라는 선이 하나 필요하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만나거든. 그럼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역시나 극소까지는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냐면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2분의 1보다 왼쪽에서 두 번 만나는 거기 때문에 더 못 간다고. 그래서 요 2분의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거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2분의 1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왼쪽에서 한 번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치 실근의 부호 혹은 근의 분리처럼 생겼는데 그림 그려서 얘도 해결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0보다 크냐 작으냐 뿐만 아니라 1보다 크냐 작으냐, 뭐 A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 그려서 어떻게 만나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세 번째 유형은 완전히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첫 번째 유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 갖도록 하래요. 첫 번째 유형은 K가 왼쪽 편에 있었어요. 그걸 내가 굳이 뜯어서 우변으로 던진 거거든요. 얘는 우변에 갖다 준 거야. 그럼 그냥 이대로 풀면 되지 뭐. 그죠? 좌변 그래프 그리시고 극대극소 사이에 K가 있다. 그래서 해결하면 되니까 세 번째 유형은 똑같은 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번째 것도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나왔는데 얘랑 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제 이거 둘이 같다고 놓고 만든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내 입맛에 맞게 식을 좀 변형하면 되죠. 요 x만 좌변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k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우린 뭐 하면 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랑 y는 k. 이거 그래프 그려서 세 점에서 만나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래 그냥 대로 풀자면 얘랑 둘이 같다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식을 살짝 바꿔가지고 요거 그래프 그리고 요거 그래프 그려서 만나게끔 하시면 훨씬 손쉽게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융통성은 가지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할 얘기는 부등식인데 얘도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요. 부등식에다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거든요.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야. 부등식을 푸는 건 뭐 우리 몇 년 동안 해봐서 알지만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방정식에 등호 대신에 부등호만 넣는 거라서 부등식을 풀자고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얘는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할 때 쓰는데 어떤 거냐면 닫힌 구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인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찾아요.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fx는 다항식일 거기 때문에 닫힌 구간이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할 거고 그럼 일단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보자는 거야. 그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도 다 0보다 클 거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이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로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fx가 0 이하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증명하려면 이제 거꾸로 뭘 찾으면 된다.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찾았는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얘보다 작을 테니까 0 이하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서 그 녀석 가지고 그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여주면 된다 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0이 아니라 뭐 어떤 특정한 숫자야. 뭐 3 아니면 뭐 A 뭐 이런 거였으면 그냥 여기를 A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어진 범위에서 fx가 a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fx의 최소값이 a보다는 커. fx가 뭐 b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fx의 최대값이 b보다 작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최대 최소 문제고요. 가끔 닫힌 구간이 아니어서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닫힌 구간이 없다고 최대 최소가 항상 없는 건 아닌데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뭐 가장 간편하게 x가 알파보다 큰데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fx의 최소값이 없어. 여기서 만약에 이 녀석 최소값이 있으면 최소값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구간이어서 최소값이 없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시작하는 점 f알파 얘가 0 이상이고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증명이 되거든요. 이해를 해보자면 이거야. x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는데 알파를 대입했더니 0보다 크던가 0이에요. 이때 딱 0이어도 되긴 돼요. 어차피 알파는 못 넣으니까. x가 알파보다 큰데 그 알파를 대입했을 때 0 이상이야. 그 뒤로 f'x는 맨날 양수래요. 증가한다고요. 알파 대입했을 때 x축이야. 여기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커. 그 이후로 증가한다고요. 최소값이 없어. 열린 구간이니까. 하지만 0보다 크다는 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요. 딱 0이어도 상관없다고요. f알파가 0이어도 그 뒤로 증가하는 녀석이면 최소값이 없지만 출발 지점이 0이고 그 뒤로 0보다 크잖아요.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뒤로 계속해서 fx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경우에도 도함수를 이용하시면 저 부등식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유형 봅시다. 문제 바로 보죠. 이게 왜 이러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 성립하는 것을 보이세요입니다. 보니까 4차이고요. 저 4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세요인데 4차는 특별히 범위가 없어도 즉 실수 전체여도 최소값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녀석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어차피 극점 찾아야 되고요. 극점 찾기 위해서 얘를 fx라고 보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고요. 0이 되도록 하는 x 찾으면 a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니까. 그래서 결국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생긴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나 보지. 이게 fx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죠? 요 값 얼마냐면 FA잖아요. 대입해보면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 더하기 48이에요. 얘만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요 부등식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말이고요. 3A 4제곱이죠? A 4제곱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A 제곱이 4예요. 이거 마이너스 4보다 큰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곱이라서 어차피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0 이상의 4 미만이에요. 그래서 A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최소값을 찾는 문제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 옆에 571번인데 구간이 x가 2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경우도 열린 구간이라서 혹시 최대값, 최소값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구하면 되는데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그립시다. K만 남기고 나머지 다 던질 거예요. K 좌변에 두고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변 그래프 그릴 건데 굳이 미분 안 해도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중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리시면 돼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0, 0, 3이에요. 최고차항계수 음수. X축에 0, 0, 3. 0에서 접했고 3에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될 거다. 예요. 극대점 X좌표가 2구나 정도도 금방 찾을 수 있죠. 2대 1이어야 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뭐라고? X가 2보다 클 때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림 살려보면 누가 남는 거야? 2는 구멍이 뻥 뚫리고요. 2보다 클 때니까 이 뒤로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노란색 곡선이 요 주어진 범위에서 우변에 해당하는 그림이 될 거고 그럼 K는 얘보다 위에 있다며 어디 있으면 된다? 아예 여기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찾아보시면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잖아요. 4에다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4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르자면 K가 4보다 크면 되는데 같아도 되죠.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야. 같아도 되는 이유는 4가 하필이면 극대점인데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K가 4에 딱 걸려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나는 2보다는 큰 거 넣을 거라 4보다는 작은 값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K가 딱 4인 경우도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K가 4 이상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림을 이해해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거 최대값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최대값이 있었으면 K가 최대값보다 크다 이러면 되는데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다고. 그래서 얘는 출발 지점이 K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겠다는 건데 그냥 그림 그리시면 해결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 그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방정식 할 때랑 똑같죠. K만 남기고 나머지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나서 요 구간에서 그림 그리고 뭐 마이너스 K가 그거보다 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가 있으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고요.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또 그래프를 그리겠다. 즉 도함수의 활용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건 속도 가속도 이야기인데 하는 김에 다 하죠. 뭐. 혼자 수업하니까 빨리 하고 좋네요.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는 속도와 가속도인데 이 속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냥 당연한 소리가 되거든요. 이 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참고로 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건 그냥 미분 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분 단원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리고 요 녀석을 극한을 보내서 미분계수라는 걸 찾았어요. 물론 이제 미분해서 도함수라는 것도 찾았죠. 그래서 우리 미분계수의 또 다른 말이 뭐였냐면 순간 변화율이었다고요. 평균 변화율, 요거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나오는 속도, 가속도도 똑같아요. 평균 속도라는 게 있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안 씁니다만. 왜냐하면 뭐 평균 속력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거속시 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그 거속시는 거리하고 속력하고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건 위치이고요. 속도고요. 시각이에요. 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는 적분 맨 끝에도 위치와 거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평균 속도라는 건 그냥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위치 거속시니까 속도 또 뭐였지? 시각.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는 그 거리, 속력, 시간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건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평균 속도도 당연히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순간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책에서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속도라고 말하거든요. 이 속도가 바로 뭐냐면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그걸 극한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고 이거 델타 x가 0으로 갈 때라고 극한을 달아버리면 dx분의 dy가 되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y를 x로 미분하는 거거든요. y의 x에 대한 변화율 그게 미분계수 도함수였다면 속도의 정의는 뭐라고?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fx를 x로 미분하면 도함수가 되잖아요. 순간적인 변화율은 변수로 미분해서 찾는다고요. 순간적인 변화율은 변수로 미분해서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정의 자체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데 찾는 방법은 뭐라고? t로 미분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표 하나 나와 있죠. 시각에 따라서 변할 거예요. t가 흐르면 위치도 변한다는 이야기인데 얘를 그래서 그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얘가 바로 속도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속도를 한 번 또 미분할 수 있거든요. t로 또 한 번 미분하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가속도라는 것이 돼요. 가속도는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요. 그럼 얘는 속력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속도라는 건 위치를 미분하는 거고 위치라는 건 우리 이 단원에서만큼은 수직선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가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것만 있거든.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의 위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위치라는 건 원점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점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멀어질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멀어질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 보통 오른쪽은 양의 방향이라고 보고 왼쪽은 음의 방향이라고 볼 거니까 이쪽 위치는 양의 위치고요. 이쪽 위치는 음의 위치거든요. 위치라는 건 양수 음수가 있다고. 그럼 속도도 마찬가지. 속도라는 건 위치를 미분한 건데 얘도 음수 양수가 있어요. 우리 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모양새를 결정하잖아요. 속도라는 것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다는 거야. 위치의 변화율. 전진하고 있으면 위치가 점점 늘어나는 중이에요.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후진하고 있으면 위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속도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대신 여기다 절대값을 씌운 속력은 음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얼마나 빠르냐만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방향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전진으로 빨리 가든 후진으로 빨리 가든 속력은 다 양수로 취급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속도라는 건 전진도 있고 후진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는 거야. 아니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속도는 뭐랑 똑같은 거였냐면 도함수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대요.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이야기잖아. 극점이라는 얘기예요. 속도의 부호가 달라져.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건 위치함수 입장에서 보면 극점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주로 그런 건데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위치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극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fx, f'x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참고로 요 녀석 위치라는 건 말했지만 어떤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쓸 때 x라는 변수를 많이 써요. 시각에 따른 함수다라는 의미로 뒤에 t를 붙이기도 하고 뭐 안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보통 t로 x로 쓰고요. x를 미분한 거 그럼 x 프라임이 되겠죠? 속도인데 얘는 주로 뭐로 쓰냐면 v로 씁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겠죠? v 프라임 t인데 요거는 보통 a로 많이 써요. 정해진 건 아닌데 뭐 대부분 그냥 관용적으로 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속력이라는 건 속도에다 절대값 씌운 거잖아요. 새로운 문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v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분하라고 하면 많이 나와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속도가 속도에 나온 내용이고요. 다행인 건 이 속도가 속도만 딱 물어볼 때는 위치함수를 문제에서 줘요. 이거 준다고. 그럼 우리는 속도 구하려면 그냥 미분만 하시면 돼요. 뭐 할 때 위치 구하세요. 그러면 뭐 t만 잘 구해가지고 대입하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위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넓이, 부피, 또 무게 등등등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들이 세상엔 엄청 많이 있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의 변화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뒤에 보면 나와요.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라는 이야기라고? t로 미분하라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길이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고 나서 t로 미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변화율을 찾으라는 건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 t로 미분하시면 넓이의 변화율이 된다고요. t에 관한 식으로 찾는 건 이런 거야.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해서 t초 후에 이 원의 넓이는 t초 후에 이 구의 부피는 t초 후에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생겼을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t에 관한 뭐 넓이나 부피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미분해서 찾아보시면 되겠다 이고요. (8번) 유형입니다. 문제 풀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죠. 577번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시각 T의 위치가 저렇게 생겼대요. 보시는 것처럼 위치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속도 물어봤거든요. 그럼 미분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미분을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속도를 구하세요니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보면 뭐래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이래요. 원점을 통과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원점을 통과했대요. 뭔 얘기다? 위치가 0일 때라는 말이겠죠. 원점 출발했고 다시 원점을 통과했다고 했으니까 위치가 0일 때의 속도를 구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위치가 0일 때의 t는 우리가 찾아야죠. 위치가 0이라는 건 뭐라고?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6t가 0일 때.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는 0이네요. t가 0일 때도 위치는 빵이고 t가 2일 때도 위치는 빵이고 t가 3일 때도 위치는 빵이니까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라는 건 t가 3일 때라는 소리고요. 그때 속도 구하래요. 속도는 미분하면 되죠. x 프라임 즉 v라는 건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6이고요. 내가 찾고 싶은 것보다 t가 3일 때의 v다. 그래서 27 빼기 30 더하기 6이니까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요거 잘 찾으시면 그냥 앞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580번 똑같이 점 PQ에 위치 함수 나와 있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래요. 속도가 같다는 건 뭐야? 미분에서 둘이 같은 값이 될 때 t를 찾으세요. 그 얘기죠.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 물어보래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위치의 차이니까 두 점의 위치 찾아서 위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582번, 583번 이런 걸 보시면 얘네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속력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 그죠? 그러니까 속도의 최대가 아니라 속력의 최대라는 거 글자 잘 보세요. 유형 9번은 58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위치 함수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래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 무슨 소리라고? 극점이라고요. 그죠?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건데 이거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나 봐. 후진하는 중이에요. 운동 방향을 바꾸고 전진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고 후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치 함수 그래프 그린 거거든요. 위치가 줄어든다는 건 후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전진하고 있고요. 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다. 그렇죠? 이 점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두 번 미분해서 대입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옆에 588번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 건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일 때 저렇게 생겼대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에 해당하는 식이 나왔죠. 보시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래?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대입하시면 되죠. 정지할 때까지 정지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속도가 0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움직인 거리가 이건데 정지했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더 이상 움직인 거리가 안 변한다는 이야기라고요. 이거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라는 이야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찾아서 그 녀석을 다시 원래식에다 대입하시면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산수는 어려운 게 아니어서 제가 할 게 없고요. 한글을 해석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 물체를 던져서 t초 후에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식이 나왔어요.
t초 후에 높이가 나와 있다고. 근데 뭐 물어봤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 물어봤어요. 높이 물어봤으니까 이 식에다가 적당한 t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 t가 누구냐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예요.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는 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고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에 t를 찾으시면 그게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각일 거라고요. 그걸 다시 원래식에다 대입하시면 높이가 나오겠죠. 그죠? (594번) 하나도 안 어려운데 다들 헷갈려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가로등에 사람 서 있고 그림자 길이 얘기하거든요. 거의 모든 책에 다 있는 예제인데 숫자만 좀 달라요. 어디는 가로등 높이가 3m고요. 어디는 사람 키가 1.8m고 이래요. 아니면 어디는 사람 걷는 속도가 초당 1m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씩 달라지고요. 거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물어보는 건 두 개야. 지금 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요. 그때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점의 속도를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인데 어떤 책에서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기도 해요. 이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끝의 속도랑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에 내 발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빼야 그림자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라는 건 요 녀석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여기 얘가 가만히 있는 점이니까 이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게 그림자 끝의 속도예요. 그림자 끝의 속도가 더 빠르겠죠. 생각을 해보면 그림자 끝은 똑같이 가는데 이건 내가 다가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림자 끝의 속도는 그냥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출발하는 거니까 요 가로등 딱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와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한다? t초 후에 그림자 끝의 위치를 생각한다. 물어보고 있는 게 속도니까 위치의 변화를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치를 먼저 찾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할 거니까. t초 후에 그림자 끝의 위치인데 시각이 변하면 처음으로 달라지는 게 누구예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사람이 걸어가니까 t분이라고 해야겠다. 그죠? t분. t분 후에 요 길이 얼마가 될 거냐 하면 100t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매분 100m의 속도로 걸어가니까 t분 지났으면 여기는 100t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100t면 이거 전체 길이는 도대체 얼마일까를 생각하자는 건데 이 녀석을 뭐 x라고 볼까요? 이만큼을. 그럼 이제 얘는 닮은 비 이용하는 거야. x 대 4는 x-100t 대 1.6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 한 건지 알죠? 요 삼각형 이야기하는 거예요. x-100t 대 1.6이라고요. x 대 4가 x-100t 대 1.6.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1.6x는 4x-400t 넘어가면 2.4x가 400t x는 뭐냐? 아씨. 2.4분의 400t 24분의 4000t 4로 나누면 4, 6, 24 6분의 1000t 그러니까 3분의 500t네요. 얘가 뭐다? x다. 얘가
t분 후에 그림자 끝의 위치다. 뭐 물어봤다고 이제? 위치의 변화를 물어봤다고요. 이거 t로 미분하라는 이야기예요. 3분의 500이다. 그런 이야기죠. 운 좋게 t분 후에 그림자 끝의 위치가 t에 관한 1차 함수여서요.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3분의 500인데 좀 수학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상식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림자의 길이가 들쭉날쭉 늘어나진 않을 거냐. 그림자 길이도 일정한 속도로 늘어날 거고요. 사람도 일정하게 걸어가고 그림자도 일정하게 늘어나면 그림자 끝의 속도도 일정하겠지. 속도가 일정하다고요. 3분의 500으로.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 싶은데 그 바로 밑에 거 하나 해볼까요? 부피 물어보고 있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공 모양의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cm씩 증가한대요. 6초 후에 고무풍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니까 일단 부피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t에 관한 식으로. 그리고 나서 미분한 다음에 6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6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찾으세요니까 6초 후에 부피를 찾아요. 6초 후에 부피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마치 뭘 구하라는 거냐면 F'6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건데 F6을 찾고 있는 거야. F6이랑 F'6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6에서의 함수값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F6을 찾지 마시고요. 뭐부터 한다고? 이 부피라는 녀석을 t에 관한 식으로 먼저 찾아내자라는 거고 하려면 시간이 흐르면 부피가 변하겠죠. 왜 변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변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 원래 t초 후에 부피였는데 부피를 구하려고 보니 t초 후에 반지름을 먼저 좀 구해야 되고요. 반지름을 구하려고 보니 처음에 4cm였고 거기서 매 초 1cm씩 증가하니까 t초 후의 반지름은 4 더하기 t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t초 후의 부피는요. 공 모양의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이 r이 뭐였다고요? 3분의 4 파이 4 더하기 t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t초 후에 부피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린 뭐 한다고요? 얘를 미분해서 t 자리에 6을 집어넣으시면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앞에 속도하고 좀 다르게 속도는 위치 함수가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미분해서 찾으면 된다면 속도가 아닌 다른 녀석의 변화율은 여러분이 이 식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t초 후의 길이, t초 후의 넓이, t초 후의 부피 이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긴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형업에 나와 있는 건 그래프를 보고 뭘 해석하라고 나온 건데 속도 함수 나와 있고 가속도가 큰 점을 물어봤거든요. 속도랑 가속도 사이의 관계는 뭐였다고? 마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것처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걸 위치 함수라고 했을 때 속도가 가장 큰 점 어디니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fx라고 했을 때 미분계수 가장 큰 점이 어디니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뭘 찾으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점이 어디니를 찾으면 되죠. T1일 땐 얘고요. T2는 이거고 T3는 이거고 T4는 이거고 T5는 이거예요. 이해겠네요. 그죠? 물어보고 있는 건 가속도니까 요 녀석 혼자 양의 값을 갖잖아요. 나머지는 음수고 0이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장 큰 게 어디냐?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게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T3일 때가 제일 클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와서 603번도요.
이번엔 위치함수 그래프 나와 있고 물어보고 있는 건 뭐 속도, 운동 방향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번부터 보시면 A에서 속도가 최대냐인데 위치함수 나왔고 속도는요. 미분계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하라는 이야기인데 A에서의 속도 얼마야? 빵이에요. 0이야 0. 차라리 어디가 더 커? D가 더 크지. 차라리가 아니라 D가 제일 크죠. D 혼자 양수잖아. B는 음수고요. C 0이고 D 양수고 E 0이고 F도 0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제일 큰 점은 D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니은번 0에서 F 사이에서 0하고 F 사이에서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냐인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위치함수 입장에서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극점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하는 거야. F'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죠. 이런 점이 전진하다가 후진하고 후진하다가 전진하고 전진하다가 후진하는 거니까 F는 뺄 거라고 했으니까 F 빼고 3번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 3번 있고요. 디귿번 C에서의 속도 물어봤어요. 미분계수 0이라는 건 아까 기억번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그죠? 리을번 E일 때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냐인데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위치가 크냐는 거잖아. E보다 A에서 위치가 더 크다는 거 보이죠? 더 멀리 갔다가 원점 돌아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원점 왔다가 약간 앞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멀리까지 갔었다고요. 이게 함수값이 더 크잖아. 위치가 더 크다는 이야기는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갔다는 이야기니까 E보다는 A일 때 더 멀리 떨어져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은 끝났습니다. 주말 동안에 공부 많이 하시고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 얘기하느라 바쁘게 달렸는데 다음 바퀴 돌 때는 좀 더 수월하겠지 뭐.